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똑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7화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7화 방송하는 줄 알고서는 생방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실시간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웬열 하드털이 다시 보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올림픽 관계로. 그래서 뻘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에 재미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머리 언제 감았어? 몰라요. 인턴 선생님들 인턴 시기에 머리를 못 감고 그런 경우 있죠. 하루 이틀 못 감는 거는 일상 다반사처럼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수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끝나는 게 뭐 새벽 늦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새벽도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짬이 나서 뭐 씻으러 가거나 하는 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친구 딸이 순환기내과인가 보다. 거기로 출근한대. 너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과인가? 어? 아니야, 나랑 크게 상관없어. 송아 어머니가 송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분 따님이 종로율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잠시 석 달 정도 율제병원으로 파견을 나온다고 하는데 순환기내과랑 신경외과가 관계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순환기내과의 도움이 없으면 모든 수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기내과에서 수술할 수 있는 심장 기능 평가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순환기내과에서 이 환자는 심기능 문제 때문에 마취 위험이 큽니다. 뭐 이렇게 답 한 줄이 나오면은 수술이 딜레이 되거나 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외과랑 순환기내과와 상관없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모든 과가 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이니까 응급실에서 환자가 만약에 심정지가 돼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소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다음 과로 연결을 해주려면은 응급실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다 촘촘히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송아 말처럼 나는 신경외과니까 순환기내과랑 상관없다, 크게 볼 일 없다 하는 거는 물론 뭐 수술방이고 외래고 서로 볼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환자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환자에게 가해지는 치료라든지 처치는 처치적인 측면을 보면 같은 환자에게 처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저기 어머니, 한준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이가 뭐 어리거나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부모님의 주보호자,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의사의 진찰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6학년 정도 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말참견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진찰할 때는 환자의 언어로 듣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픈 건데 남이 표현한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제 간접적으로 나 어디 아파, 이렇게 아파, 저렇게 아파라고 얘기를 이제 부모님에게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내가 불편하고 아픈 거는 환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 이제 보자분들 이제 쭉 많이들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경청을 하고 잘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분에게 다시 물어봐요. 이제 환자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불편하세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환자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브로카 영역이라는 부분을 다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환자는 지난화에서는 그 의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고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이 됐는데요. 송아가 말을 시켜보는데 환자가 질문을 이해는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는 하지만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운동성 실어증,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좌측 전두엽 쪽에 위치한 그 중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또 있거든요. 베르니케 실어증은 이거
그 브로카랑은 좀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해는 제대로 못해요. 물어보는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는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유창하게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올바른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질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고 전 실어증이라고 글로벌 아파지아라고 하는 거는 이해도 안 되고 표현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본 적은 많으시죠? 자, 익준이에게 도발을 하는데 익준이는 지금 설정상 한국에서 관인식 최고 권위자로 그려지고 있죠. 이런 권위자에게 이렇게 도발을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익준 선생님 말고는 이제 다음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해본 적 많으시냐, 자신 있으시냐, 경험이 꽤 되시냐, 그런 거 당연히 궁금하겠죠. 근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둘러둘러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보면 걱정이 많아서 도발보다는 환자에 대한 걱정, 사랑 때문에 이렇게 법원이 표현을 하시지 않나,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종종종종 걸어? 자빠질까봐 불안해 죽겠어 진짜. 뭐였지? 그 종로사 안정원 교수의 그 모친이시죠. 모친의 병은 지금 기억력 감퇴도 보이시고 계속 번호키를 못 찾는 모습, 그다음에 총총 걷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조카, 막내 조카의 결혼식까지 다 잊을 정도로 보이는데 아마 치매나 파킨슨성 치매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예고편에서는 송아한테 진료를 보고 머리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한데요. 저기 제작진 특성상 뭔가 큰 게 있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일시적인 기억 상실 정도로 그냥 노화로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치매 쪽으로 계속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저 아세요? 왜 반말을 하실까요? 역시 시즌2의 주인공은 추미라 선생님 같아요. 완전히 신스틸러인데요. 할머니 저 아세요? 이러면서 양석형 교수의 모친에게 아주 한방 제대로 먹이는 모습인데요. 심상치 않네요. 아마 양석형 교수랑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그냥 케미가 좋은 것 같은데 추미나 커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병원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그래도 체열은 경력 많으신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런 요청은 응급실에서도 종종 들어옵니다. 주사 좀 잘 놓는 분이 좀 놔달라고 하는 요청은 저도 좀 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에게 뭔가 의료행위를 할 때 최소한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이상 주사를 놓은 분들이 본인에게 놓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경우는 혈관이 진짜 촉지가 안 되는 어린 아이들, 신생아 특히 그렇죠. 신생아라든지 혈관이 거의 안 보이는 할머니들, 아니면 너무 비만이 심하셔서 살 속에 혈관이 숨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하기는 혈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건 변명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사를 놓는다, 혈관을 잡는다 뭐 이런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 수백 번에서 수천 번 하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좀 잘 못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좀 성공할 수 있게 눈 한번 감아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고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교수님 화이팅. 이 캐릭터 이럴 줄 알았어. 교수님 화이팅 뭐 이러고. 여기 의사 없어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고성은 저도 뭐 10년 넘게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응급실 환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심리, 뭐 눈빛만 봐도 정말 행동 하나만 봐도
거의 다 느낌이 오거든요. 어지간해서는 눈치 빠삭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고성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와 내가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일치. 나는 빨리 와서 A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기다리라고만 그러고 뭐 혈액 검사 봐야 된다고 그러고 의사는 와가지고 인턴이 와서 한번 물어보고 레지던트 가서 물어보고 뭐 교수라는 사람이 한번 와서 물어보는데 또 여기는 또 과를 또 넘겨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빨리 해결하려고 응급실에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늘어지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 와중에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거나 의료 지식의 전달이 잘 안 됐다거나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응급실에나 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응급실에 가면 뭔가 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데 참 응급실이라는 곳이 다 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거든요. 당연히 응급실에서 막 수술할 수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투석을 막 응급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투석실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당직자를 호출을 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의료진들이 여러분들의 치료를 일부러 뭐 늦춘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빨리빨리 의사들도 어떻게 됐든 어떤 식으로든 이분에게 필요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해서 빨리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훨씬 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가끔은 저렇게 뭔가 병원 승리를 아는 의사들이 저렇게 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조금 더 아니까 병원 승리를 아니까 저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설정에서는 소아과 선생님인데 소아과 선생님이 자기 딸내미가 여경련이라고 저렇게 고성을 지른다. 이거는 조금 설정이 살짝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겨울이에요. 갑자기 광주에 내려가게 됐어요. 이거 안정원 쌤이 반지까지 준비했죠. 반지까지 준비했는데 장교수 선생님 어머님이 아파서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광주를 내려가는데 저는 이거 조금 의문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문자를 이렇게 길게 보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전화를 받을 상황도 안 됩니다. 물론 급박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외과 트레이닝 전문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면 안정원 선생님한테 어머님의 상태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딱 10초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이런 수술을 받았고 아니면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서 제가 좀 광주로 내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상식선에서는 안정원이 저렇게 뭔가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애달아하는 표정? 그리고 광주 내려갈 때까지 시간 있잖아. 2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아무리 급해도 그 10초도 얘기 못할까. 그래서 의사 입장이라면은 저 상태까지는 가진 않을 거